자, 이제 또 어제 NBA 이제 또 6.5 마인 캐나다 그리고 또 이제 샌안토니오 마인 요렇게 조금 축축이 됐는데 어제 약간 조금 방향성이 조금 잘못됐었어요. 그죠? 어제 약간 조금 메인감의 방향성들이 조금 아쉬움을 남겼고 어제 또 주간 같은 경우도 이제 약간 조금 뭐랄까요? 여자 배구가 조금 오바가 나는 바람에 실제 1세트를 충분히 또 잡을 수 있었고 1세트 듀스 가기 전까지 또 역전까지 만들었던 현대건설이 조금 아쉽게 또 1세트를 58점을 내주면서 조금 대량 실점을 조금 하고 말았죠. 대량 득점이 또 나왔고 자 그런데 또 인천 오바 우리카드 오바는 조금 들고 왔습니다. 자 어제 해축은 이제 헤이린베인 오바 또 이제 맨시티 승 PSV 마인 또 주력 라인으로 들어왔고요. 한 박스가 더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역시 또 바이른 미넨도 좋았는데요. 역시 또 PSG에 또 두웨의 피케 실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찬스를 날렸어요. 물론 또 두웨가 아이 페이크를 쓰면서 조금 방향성을 조금 줬던 내용인데 골키퍼가 미리 또 방향을 그냥 때려버렸다. 그래서 약간 조금 파리 생제르맹이 마인을 못했다는 게 조금 아쉬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전 경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전 경기 또 이제 지금 현재 또 콜럼버스가 또 상대 또 잘해주고 있고 워싱턴 토론토가 또 오바가 났던 내용이기 때문에 또 한 경기가 또 남았죠. 그랬던 내용들이 좀 있고 자 오늘 또 출발은 또 오카야마와 나고야의 경기부터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자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지금 현재 숲에서 방송 보시는 분들도 좋아요 구독 계속해서 조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곧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카야마와 나고야 경기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나고야 같은 경우도 올 시즌 전력이 그래도 약간 뭐 작년 대비해서 그렇게 조금 뭐 별을 다르게 조금 전력 누수가 있던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닌데요. 역시 아직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 이런 느낌들을 좀 보여주는 경기들이 좀 있었죠. 어떻게 보면 또 바렌나한테 홈에서 3대1의 패배를 당했어요. 그럴 정도로, 나름의 또 이제 바렌나전에 상대 또 고전했다는 점들, 이런 부분들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되겠고, 오카야마는 직전 경기 간바 오사카전에서 선제골을 넣고 또 2대1로 또 역전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던 만큼 양 팀들이 지금 현재 1패씩을 또 안고 이제 조금 맞대결을 펼치게 됐다. 이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나고야가 또 원정 성적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뭐 늘 이제 매 시즌 그랬고요. 뭐 작년에도 또 원정 성적이 조금 부진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고 3승 5무 11패밖에 안 됐어요. 작년에도 3승밖에 없었어. 그런 내용이 있다 보니까 실제 오늘 이제 약간 나고야가 정배당을 받더라도 조금 높은 배당을 조금 받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오카야마 원정에서는 나고야가 그래도 3연승의 페이스로 상당히 또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고 일단 마테우스가 오늘 부상이다 보니까 뭐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인디우가 조금의 활약들을 조금 가미를 한다면은 저는 오카야마전에서는 조금 그래도 가능성을 조금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내용들을 조금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또 오카야마 자체가 지금 현재로 루카옹이나 이제 약간 이치미 이런 공격진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전력적으로는 이제 약간 뭐랄까요 1부 리그급의 이제 득점력들을 조금 보여주는 팀은 아니죠. 그런 애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접전 가운데서 그래도 나고야의 한 방을 조금 기대해 보시는 것도 조금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또 이제 상대 전적에서 실제 나고야가 또 오카야마 원정에서 또 강한 면모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에서 나고야의 정배당 조금 생각보다는 조금 먹음직스러운 배당이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양 팀들 매치 자체가 실제 저득점이 많아요. 나고야도 지금 현재 약간 득점에서의 또 퍼포먼스가 지금 현재 조금 떨어져 있고 특히 또 원정 득점이 조금 떨어지는 편이고 오카야마도 이제 약간 뭐 주포급으로 일부 리그에서 또 임팩트를 조금 보여줄 수 있는 자원들이 조금 없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양 팀 매치도 저득점이 많고요. 1순위는 역시 또 2.5 언더가 될 것 같습니다. 2.5 언더를 먼저 생각하신다면은 충분히 또 이제 뭐 배당은 조금 작지만은 역시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거를 좀 보고 있고요. 승패라는 건 역시 또 배당이 조금 높긴 높지만은 오카야마 원정에서 나고야가 충분히 또 최근에 3연승의 페이스로 나름 조금 좋은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일단 요 경기는 나고야의 신승을 조금 예상하시는 것도 조금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또 언더를 먼저 생각하세요. 언더가 약간 배당이 조금 작긴 하지만은
그래서 조금 두 팀 다 공격이 조금 문제라는 점에서는 충분히 또 납득이 가는 패턴이고, 뭐 그 가운데 또 이제 나고야승을 또 후자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되겠다. 핸디값에서는 지금 현재로 약간 조금 고민이 됩니다. 역시 또 햄무 사이드나 이렇게 한번 또 방향성을 조금 잡아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한번 대각선 방에서 한번 선택지를 끌고 가신다면은 충분히 또 역시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전북과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또 부천 FC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천 상당히 또 이제 또 계속해서 뭐 승강 프로까지 요렇게 늘 올라왔다가 떨어지고 올라왔다 떨어지고 이런 애들 조금 보여줬었는데 드디어 또 승격을 했습니다. 승격을 하고요. 어떻게 이제 수원 FC와 또 승강 프로를 치렀죠. 승강 프로 끝에 이제 수원 FC가 떨어지고 부천이 또 이제 승격하는 내용들 조금 보여줬었는데 뭐 일단 이영민 감독 체제를 그대로 또 유지를 했고요. 전반적으로 윤빛가람이나 뭐 패트릭 이제 약간 뭐 가브리엘 강원에서 뛰었던 가브리엘 이런 자원들을 조금 영입을 하면서 나름의 또 분위기를 조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천이 이제 작년에 조금 좋았던 게 늘 부천이 약간 용병들을 제대로 못 뽑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작년에 이제 약간 용병 수급에도 조금 신경을 잘 썼고 그런 면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약간 부천의 용병 영입들은 최근에 조금 긍정적이다. 일부 리그에서도 조금 먹힐 여지가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전북 같은 경우도 지면적으로 지난 경기 때 또 이제 또 못다가 상당히 또 이제 뭐 대전과의 또 슈퍼컵에서 상당히 또 좋은 활약들 조금 보여주면서 전북과의 칼라가 조금 맞아 들어간 내용들 조금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못다의 활약은 상당히 또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가운데 또 오베르단이나 역시 중원에서의 또 힘도 조금 느껴질 정도로 실제 대전도 스쿼드가 만만치 않은데 그 대전을 완전 질러버렸죠. 물론 이제 대전에 PK 실축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무엇보다 전북도 지면제로 뭐 올 시즌 또 용병 수급에 상당히 또 신경을 잘 썼고 뭐 포획 감독이 지금 떠나긴 떠났지만은 정정용 감독의 또 공격 축구가 충분히 또 발휘될 수 있는 텃밭이 지금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단 요 경기는 이제 2.5 기준점에 오바도 참 좋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오바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도 한번 또 고를 해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제 부천도 공격적이죠. 많이 뛰는 축구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 여러 부분이고 뭐 지금 현재 이제 양 팀들의 매치업은 이제 9년 만이긴 합니다. 9년 만에 맞대결을 펼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약간 전북 배당이 너무 좀 짜게 잡혀 있어요. 그죠? 어떻게 뭐 전북이 또 뭐 바르셀로나냐 뭐 레알 마드리드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조금 짜게 잡혀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약간 전북의 그래도 지금은 약간 전력 스쿼드는 아무래도 또 부천을 조금 압도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저는 약간 전북 사이드 그래도 한번 접근 포인트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또 오랜만에 맞대결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FA컵 이후로 또 이제 양 팀들의 맞대결은 9년 만인데 부천의 또 스쿼드는 상당히 또 인상적이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또 물갈이 폭도 조금 그렇고 조금 조직력의 문제들도 조금 드러날 수 있다. 전 충분히 또 여기는 전북 사이드에서 한번 또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핸디는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2.5 기준점에서는 역시 또 오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 조금 노려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용인FC와 천안CT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인은 이제 신생팀이에요. 용인은 이제 신생팀으로서 지금 현재로 또 새롭게 창단된 팀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무엇보다 용인에서 또 이제 보기 또 어떻게 보면 깜짝 놀랐어요. 석현준이 영입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군대 가기 싫어서 약간 도망 다녔죠. 도망 다니고 있다가 석현준이 이제 약간 군대를 갔다 왔어요. 군대 갔다 오면서 사회 복무로 이제 약간 조금 군대를 갔다 오고 이제 또 신진우나 임채민, 뭐 김민우 이런 자원들이 또 영입이 되면서 나름 또 이제 경험 많은 자원들이 조금 포진되어 있습니다. 약간 신생팀이라 해서 약간 우습게 볼 자원들은 아니에요. 약간 또 임팩트 있는 자원들이 조금 있고 뭐 용병들은 이제 약간 조금 봐야 되겠지만은 물론 이제 가브리엘, 뭐 자르데일 이런 자원들이 조금 영입이 되면서 나름의 또 유망 자원들 또 이제 약간 조금 기대치가 있는 자원들을 조금 영입을 했다는 점들은 조금 여러 가지 고려를 조금 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약간 공격적인 축구를 조금 이제 지향을 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신생팀은 또 한번 지켜보긴 봐야 돼요. 그죠? 그런 얘기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저는 천안의 올 시즌 변화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조금 보고 있어요. 천안은 이제 박진석 감독 체제로 또 변화를 했습니다. 일단 지난 시즌에 조금 부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박진석 감독 체제로 조금 변화를 했는데 박진석 감독이 역시 또 부산을 잘 이끌었어요. 부산 아이파크를 상당히 또 잘 이끌었던 감독이었고
그때 당시에 또 라마스 패신 체제로 역시 또 재미를 봤던 내용들이 좀 있다 보니까 무엇보다 이제 또 라마스를 또 이제 또 같이 데려왔습니다. 천안에 또 영입을 하면서 올 시즌도 라마스 중심으로의 또 공격 전개를 또 선언했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역시 또 나름의 또 분위기를 조금 만들 가능성이 조금 보이고 뭐 이제 약간 세라핌이나 이반일두 요런 자들의 또 용병력에 비해서 약간의 또 임팩트를 조금 볼 수 있는 내용들 또 공격적인 에너지 레벨을 조금 높였던 부분들이 좀 있다는 점에서 저는 오히려 또 용인의 또 물론 또 신생팀에 또 이제 조금 경기로 조금 의문이 조금 들어가긴 하지만은 저마토로 일단 저는 천안의 보강을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조금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진석 감독은 팀을 잘 이끌어요. 정말 좀 예전부터도 제가 또 상당히 또 좋아했던 감독이고 뭐 박진석 감독이 또 상당히 또 이제 조금 공격 지향적인 축구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여주는 감독이기 때문에 축구도 조금 재밌게 또 팀을 이끌어갑니다. 일단 요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역배당 한번 또 노림수를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또 용인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이제 또 신생팀의 또 한계 이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또 경기력 자체의 조직력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의구심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천안은 약간 경험 많은 그런 내용으로 약간 이제 또 나름의 또 이렇게 방향성들을 조금 제시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역배당 또 프랜사이드 충분히 또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요 경기 천안 역배 천안 프랜 한번 또 추천을 드려보는 경기가 되겠고요. 자, 그 가운데에서 역시 또 2.5 기준점이라면은 한번 또 오버사이드로도 역배집을 한번 또 노림수를 가져보셔도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용인도 상당히 또 공격적인 축구 또 천안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또 공격적인 축구를 올 시즌 표방을 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충분히 또 오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도 충분히 또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경기는 이제 대구와 화성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구 같은 경우는 역시 또 작년에 상당히 또 고전을 했었죠. 근데 2부 리그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약간 네, 봤습니다. 새벽 축구까지 나가세요. 그건 조금 대답을 해드릴게요. 2부 리그 강등이 됐는데, 뭐, 작년 시즌 막판에 이제 약간 조금 잘 경기를 좀 비비긴 비볐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올 시즌 조금, 아직까지도 용병 변화를 조금 못 가져갔다. 왜냐면 우리가 또 작년에도 이제 약간 계속해서 조금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대구도 이제 약간 세징야 체제에서의 또, 어떻게 보면 또 세징야 에드가, 요런 체제에서, 조금 용병들의 변화를 조금 안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올 시즌 그대로 그 전력을 그대로 들고 이제 또 2부 리그에서 조금 경기를 조금 플레이를 하게 됐어요. 이런 부분에서 과연 또 대구가 또 2부 리그에서 또 임팩트를 조금 보여줄 수 있을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의구심이 남는다. 왜냐면 또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또 세징야의 또 원맨 팀이기도 하고 실제 에드가는 또 노세아가 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뭐 세라핌의 또 활약, 뭐 또 한국영, 유재문 요런 자원들의 또 활약들이 과연 또 어떤 식으로 들어갈지가 조금 의구심이 들어요. 근데 작년에 조금 좋지 못했단 말이지 이 멤버 구성이 그지? 아무튼 이제 화성은 또 차두리 감독 체제에서 이제 2년 차를 맡게 됩니다. 상당히 또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는 팀이죠. 잘해 또 이제 또 에너지 레벨도 조금 높고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올 시즌 약간 세대 교체를 조금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조금 전력적으로 조금 젊은 피의 에너지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역시 그런 부분에서 약간 저는 약간 화성 사이드로 지금 배당이 조금 빠지고 있는데요. 저는 약간 요 경기는 천안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셔도 좋겠습니다. 물론 김병수 감독을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김병수 감독도 나름 또 병수볼로 상당히 또 이제 또 강원에서도 임팩트가 있었고 좋은 내용들 조금 보여줬던 감독이긴 하지만은 용병들을 조금 한 차례 물갈이를 조금 했어야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그런 내용들을 조금 고려했을 때 뭐 양 팀들의 맞대결도 조금 전무한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전 요 경기가 약간 역배가 나더라도 조금 이변은 아닐 것 같다. 이런 느낌들을 좀 받게 됩니다. 실제 화성도 지금 현재로 상당히 또 똘똘 뭉쳐있어요. 정말 이제 또 후반기 경기력에서의 화성의 또 패턴은 절대 또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이고 시즌을 거듭하면서 점점 이제 경기력들이 조금 올라와 있죠. 그런 내용들을 절대 무시할 수 없다. 전 요 경기 충분히 또 화성 역배, 화성 프렌 또 가능성을 조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요 경기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언어바 기준에서도 조금 오버가 가능성을 조금 보고 있어요. 이제 또 차두리 감독도 물론 또 수비를 조금 중시하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또 역습 패턴에서 대구가 또 상대 또 실점이 조금 많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구가 또 약간 업템포 팀이기도 하죠. 또 특히 또 홈에서 실점도 조금 많은 팀이고, 지난 시즌도 약간 시즌 마지막까지도 계속 실점이 이어졌어요. 그럴 정도로 수비 부분에서의 또 정비는 조금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또 지금 2.5 기준점의 오버사이드도 충분히 또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배도 좋아 보이고요. 프렌도 좋아 보이고, 또 오버사이드로도 한번 또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 충분히 또 이제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 이제 충북 청주와 또 이제 무엇보다 수원 FC, 강등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충북 청주 같은 이제 감독 변화를 조금 안고 갔어요. 이제 약간 조금 외국인 감독, 루이 퀸타 감독을 조금 영입하면서 조금 이제 약간 변화를 조금 안고 갔던 내용들이 좀 있는데, 루이 퀸타 감독이 또 포르투갈에서 상당히 또 이제 공격 축구를 조금 지향하는 감독입니다. 그럴 정도로 나름의 또 이제 공격 축구에서의 또 약간 점유율 축구를 조금 보여주는 감독이고, 나름 또 이제 약간 공격 라인업에 또 약간 볼리비아 국대 몬테이로 요런 자들 어린 친구들을 조금 영입했고요. 콜롬비아 약간 연령별 대표 역시 또 가르시아 요런 자원들 조금 영입하면서 상당히 또 빠른 축구를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역시 약간 저는 약간 남미 용병들 영입은 상당히 또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약간 조지아 출신 또 이라클리 또 웰치 이런 자원들도 영입하면서 나름 또 이제 공격 라인업에 약간 용병들을 배치하면서 약간 무게감을 조금 뒀다. 역시 또 올 시즌 약간 공격 축구를 좀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정도로 약간 충북 축구는 빠른 공격을 올 시즌 조금 선언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원 FC는 박건하 감독 체제였죠. 작년에 약간 수비가 조금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뭐 약간 수비적인 템포들을 조금 안고 가기 위해서 약간 조금 실리 축구를 조금 마지막에 조금 선언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그게 또 시즌 막판에 깨져버렸어. 시즌 막판에 조금 깨지면서 계속 실점이 조금 늘어났고, 그나마 또 이제 윌리안이 또 이제 조금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면서 팀 내 또 활력소가 됐던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윌리안이 올 시즌도 또 건장 가운데 안데르슨과의 호흡을 조금 맞추게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제 수원 FC가 제가 봤을 때는 또 2부 리그에서 또 나름의 또 임팩트를 조금 보여줄 것 같아요. 뭐 일단 수원 삼성도 조금 어제 좋은 경기를 조금 보여줬었는데, 수원 FC도 올 시즌 만만치 않은 경기력들을 조금 보여줄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만은, 충북 청주의 지금 변화, 어떻게 보면 또 공격 축구를 조금 표방했던 그런 라인업 구성과 감독의 변화들은 어떻게 보면 한 차례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승패도 승패지만은 요 경기는 지금 현재로 2.5 기준점의 오버사이드의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하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승패보다는 어떻게 보면 또 난타전의 가능성을 먼저 또 열어놓으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2.5발을 먼저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은 또 일본과 한국의 또 남자 농구 월드컵으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일본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가 조금 아쉬웠죠. 그죠? 중국과 이제 또 전반전에 15점 차이 격차를 조금 벌려냈던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후반전에 다 따라잡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이 또 후진추가 또 합류를 하면서 상당히 또 골밑 무게감을 조금 안고 갔던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밀렸어요. 리바운드 경합에서도 조금 밀리는 내용들 조금 보여줬고, 전반적으로 약간 이제 또 뭐 중국의 또 야투들이 상당히 또 폭발을 했다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습니다. 3쿼터 때의 대패가 무엇보다 조금 아쉬웠던 일본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현재 이제 와타나베가 또 버티고 있는 골밑과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또 귀화자원들 또 버티고 있는 일본의 또 전력 우세는 또 충분히 또 고려를 하셔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물론 이현중이 또 나름 또 잘해줄 수 있죠. 지난번에는 또 5반칙 퇴장을 조금 당하긴 했지만은 지금 이제 이현중의 또 야투율성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가미가 될 수 있는데, 골밑이 너무 약해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라거나를 또 귀화를 시켰다가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그걸 또 해지를 해버렸고, 그런데다가 또 이제 하윤기, 이원석까지 지금 부상으로 조금 빠져 있다 보니까 골밑 경쟁력이 상당히 또 떨어진다. 결론적으로 이제 약간 3점 야투가 터지지 못한다면은 이게 약간 조금 일방적으로 골밑에서 리바운드를 일본이 가져갈 수밖에 없다, 이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외곽 야투가 조금 이제 외곽 수비가 조금 취약해요. 그런 것도 좀 있는데, 일본은 이제 수비를 상당히 또 탄탄하게 하는 그런 밸런스를 안고 있는 팀이지. 그러다 보니까 과연 또 이제 약간 오늘 경기 그 3점 야투, 3점에 대한 의존도가 지금 너무 높은 상황에서 골밑 득점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면은 경기는 조금 일방적으로 조금 흘러갈 가능성이 조금 보이는 경기입니다. 뭐 실질적으로 이제 약간 일본전에 또 취약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내용에서 물론 또 이제 3일절이다 보니까 뭐 한국
애국 배팅을 또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 뭐 경기 자체 농구는 또 리바운드 싸움이죠. 리바운드 싸움인데 조금 리바운드 그림이 너무 안 그려져요. 그런 애들이 좀 있다는 점에서 조금 냉정한 판단으로 전 약간 요 경기는 일본의 조금 무세를 조금 보고 있다. 한국으로 가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요 경기는 약간 일본 사이드의 정배당 충분히 또 납득이 된다. 오늘 한국이 또 외곽 야투 효율성도 조금 떨어질 가능성도 조금 보이는 내용이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일본을 조금 좋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대한민국 3.1절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언어반은 굳이 건드리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언어반은 163.5 기준점인데 오늘 언어반의 키는 한국이 잡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한국의 야투율성이 어떤 식으로 지난번 이제 약간 뭐보다 대만전에서 실제 야투율성이 31%밖에 안 됐어요. 그랬던 내용도 좀 있다 보니까 언어바의 키는 지금 한국이 잡고 있다. 일단 요 경기는 언어바는 패스하시고 승패를 하면서 일본 사이드로 조금 고민을 해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OK저축은행과 현대캐피탈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캐피탈 직전 경기 때 이제 또 한전과의 매치는 우리가 또 잘 잡아드렸죠. 한전 역배 가능성도 조금 보이는 경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한전이 또 이제 현대캐피탈전에서 상당히 또 강한 면모들을 조금 보여줬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또 염두를 하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제 또 OK가 또 홈에서 또 강하죠. 홈에서 상당히 또 강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 원정은 조금 이상하지만은 홈 경기만큼은 또 분위기가 조금 나쁘지 않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상대전도 또 OK가 3승 2패로 또 앞서 있어요. 앞서 있을 정도로 유난히 또 블로킹에서도 현대캐피탈을 잘 괴롭혔던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또 오데이가 지면으로 빠졌어요. 오데이가 빠지면서 아시안 쿼터제의 변화를 조금 안고 갔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 세터 라인업에서 하마다 쇼타를 또 영입을 했습니다. 예전에 또 이제 OK에서 뛰었던 친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의 또 이제 OK와의 또 이제 경험이 조금 있는 친구긴 하지만은 올 시즌은 아시다시피 또 삼성화재 또 사례를 봤을 때도 그렇고, 과연 또 이제 또 이렇게 세트를 또 아시안 쿼터제로 영입을 했을 때 되게 불협화음들이 많이 났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약간 블로킹 로프에서 조금 열세, 물론 또 하마다 쇼타가 조금 블로킹을 조금 잘 잡아, 세트 치고는 좀 잘 잡는 친구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이 변화들은 OK에게 과연 또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을지는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또 어떻게 보면 또 디미트로프와의 또 합도 조금 맞아 들어가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요 변화들은 전 약간 조금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캐피탈은 또 최민호가 또 복귀를 했죠. 최민호가 또 복귀를 하면서 직전 경기 때 또 좋은 경기를 조금 보여줬기 때문에 요 경기는 이제 약간 상대전적의 또 열세를 조금 극복할 수 있는 경기는 되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요 경기는 형캐 사이드로 한번 또 공략 포인트 조금 노려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핸디값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설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제 또 강서체육관 홈에서 또 역시 OK의 저력 절대 무시할 수 없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요 경기는 이제 뭐 기준점 대비해서 184.5 기준점이라면은 한번 또 오버로 염두를 하시는 것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도 긍정적이고요. 자, 요 경기는 충분히 또 이제 약간 현대캐피탈, 지금 현재 약간의 OK의 변화는 조금 좋아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현캐 사이드와 함께 또 오버 사이드 이렇게 한번 공략 포인트를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입니다. 가와사키와 미토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이제 가와사키 참 말을 안 들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이제 배팅 안 하면은 또 이제 조금 잘해주고 있고, 배팅 하면은 또 이제 사고를 치고, 이런 부분들이 있듯이 약간 가와사키 자체가 역시 약간 실점이 조금 취약합니다. 올 시즌 약간 수비 패턴에서의 또 취약도를 조금 보여주는 내용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약간 그런 내용들은 과히 조금 좋아 보이진 않죠. 일단 가와사키도 상당히 또 업템포의 팀이고, 미토도 지금 현재로 약간 조금 실점이 또 나름 또 조금 많은 편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좀 있다 보니까 매 경기 실점이에요, 미토. 그런 내용에서 두 팀 다 용기는 어떻게 보면 또 2.5 기준점의 오버사이드 1.51배당 상당히 또 이제 약간 조금 저득점 저배당이 조금 잡혀 있는데, 요 패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오버사이드도 충분히 또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양 팀들의 실점률을 조금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또 이제 미토가 지금 현재로 2무 1패를 기록하고 있죠. 2무 1패로 조금 부진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승부차기로 1승 1패입니다. 1승 1패로 승점 2점을 조금 따냈던 내용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LAFC 골입니다, 여러분들. 자, 아무튼 무엇보다 지면대로 좀 약간 미투는 전력 변화가 많이 컸어요. 이번에 또 승격하면서 감독도 바꿔버렸고 1부 리그, 2부 리그 우승을 했던 감독까지 변화를 조금 줬고 미드필더 라인업 약간 전체적인 물갈이 그리고 약간 이제 수비진에서도 약간 대폭의 변화를 조금 안고 왔던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약간은 제가 봤을 때 1부 리그 때, 2부 리그 때 1위 했던 그 전력은 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약간의 조금 전력 변화의 과도기를 지금 겪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가와사키가 또 홈 성적이 조금 좋은 편이고요. 최근에 또 미토와의 또 맞대결에서는 7경기 동안 조금 패배가 없다는 점에서 역시 또 오늘 경기는 마르시뉴스, 에리송 이런 자들의 또 일단 역시 공격진이라면은 충분히 또 이제 미토를 조금 공략해볼 가능성도 조금 보이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약간 이제 가와사키 정배당도 조금 납득은 돼요. 납득은 되는 부분이 약간 미토의 아직 이 조직 개편, 좀 전력적인 변화에 아직 대응이 조금 미흡하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조금 공략하시면 되겠고, 역시 또 어떻게 보면 또 오버가 상당히 또 이제 편한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조금 고려를 해보셔도 조금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버도 긍정적, 요 경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승패라는 가와사키의 손을 그려줄 조금 들어줄 수 있는 패턴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는 오늘 또 가와사키 어떤 경기를 조금 보여줄지 한번 또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충분히 또 전력적인 우승, 또 이제 또 난타전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공략 포인트로 조금 고려를 하신다면 좋은 조건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핸디는 여러분들이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게임은 이제 괌과 또 뉴질랜드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괌이 생각보다 이제 호주전을 잘 버텨냈어요. 왜냐면 또 이제 지난 이제 1라운드, 2라운드 때는 약간 또 어떻게 보면 필리핀전에 졸전을 조금 거듭했죠. 그런 행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호주의 또 이제 조금 체급을 조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들었었는데 괌이 이제 약간 3라운드 때 이제 약간 합류를 했던 프리먼이 또 나름의 또 이제 득점력을 25득점 뽑아주면서 이 친구가 약간 포인트 가드거든요. 포인트 가드로서 25득점을 꼽아주고 상당히 또 이제 팀의 활력소를 조금 보여주다 보니까 득점이 폭발을 했어요. 근데 약간 아시다시피 농구는 센터도 중요합니다. 센터도 중요하지만은 역시 또 1번에서 리딩 가드의 포지션을 무엇보다 이제 경기 양상들을 조금 좌우하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상당히 또 경기력이 좋았어요. 그 경기 자체가 뭐 전반전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갔었고 호주한테 패배를 당했지만 역시 또 막판까지 또 추격도 했었고 역시 또 13점 차에 조금 이제 핸디값에 44점대를 좀 받았는데도 역시 또 접전 가운데 상대 또 이제 잘 비벼내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 일단 뉴질랜드가 약간 호주보다는 약간 조금 체급이 떨어지긴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뉴질랜드도 직전 필리핀전에서 상당히 또 고전을 했었고 그런 내용들 조금 고려한다면은 일단 약간 이제 세계 농구 자체가 지면적으로 아시다시피 미국 자체도 지금 NBA 리거들이 또 어떻게 보면 또 고전을 하고 있죠. 일단 국제대회나 이렇게 남동 월드컵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뭐 올림픽에서도 예전같이 그렇게 큰 격차를 못 벌려주고 있듯이 전반적으로 이제 전 세계 농구가 약간 평준화가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1차전 뭐 어떻게 뭐 지난번에 또 호주전에서 또 괌의 경기력들을 조금 고려했을 때 요 경기는 약간 핸디값은 조금 커 보인다는 느낌들이 좀 있어요. 저는 요 경기는 충분히 또 괌프렌의 가능성을 조금 더 열어놓으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뉴질랜드 승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만은 핸디값은 조금 커 보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가운데 또 어떻게 보면 요 경기는 그래도 뉴질랜드도 상당히 또 템포가 빠른 팀이에요. 또 리그 자체의 또 템포도 상당히 또 좋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기준점 173.5도 조금 납득은 됩니다. 여긴 약간 오바도 조금 긍정적으로 조금 고려를 조금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일단 저는 약간 괌프렌의 가능성도 조금 열어두셔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렌과 오바 한번 또 공략 포인트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은 이제 페퍼와 흥국생명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이제 양 팀들 같은 경우는 조금 기복이 조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홈에서의 페퍼, 그렇죠. 조금 무섭죠. 그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상대 전적에서는 3승 2패로 흥국이 조금 앞서 있긴 합니다. 앞서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최근에 약간 플레이에서는 조금 라셈의 기복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발생을 하고 있고 약간 흥국도 분위기가 조금 좋았던 시기가 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최근에는 약간 조금 하락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렵죠. 직전경기 때도 어떻게 보면 또 라셈을 또 이제 계속해서 웜업존에서 조금 가용을 하다가 또 넣었다 뺐다 이렇게 조금 운영을 했었는데
라셈의 몸 상태가 그렇게 조금 좋아 보이진 않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또 이제 피치도 이제 부상 이후로 약간 컨디션이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로 약간 조금 흥국생명이 용병들 포지션에서 약간 과도기가 조금 와 있다. 역시 조금 좋지 못한 행보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지금 현재 약간 흐름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또 페퍼도 또 홈 경기는 또 강한 편이죠. 최근에 또 정관장전도 그렇고 뭐 도로공사도 홈에서 또 3대1로 잡아냈던 내용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일단 저는 약간 이제 또 조이가 또 최근에 컨디션이 조금 나쁘지 않고, 물론 또 약간의 또 범실들이 조금 이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역시 또 약간 시마무라, 요런 자원들이 또 건재한 상황이라면은, 저는 그래도 일단 요 경기는 홈페퍼의 또 약간 경기력을 조금 부정적으로 조금 볼 수 없다. 또 일방적으로 또 흥국전에 밀리지 않았고, 최근에 또 도공까지 잡아냈던 내용들 조금 보여줬다면은, 요 경기는 약간 역배가 나더라도 이변은 아닐 것이다. 요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페퍼 역배 가능성을 조금 좋게 보고 있고요. 또 안정적인 접근은 역시 또 프랜사이드의 방향성도 여러분들이 한번 또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언어바에서는 조금 오버가 좀 보여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약간 일방적인 그림보다는 일정순의 약간 접전 가운데에서의 또 플레이가 조금 이어질 가능성도 조금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또 182.5 기준점이라면은 한번 또 오버를 조금 염두하셔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 되겠다. 일단 홈페퍼는 역시 또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홈 경기력만큼은 약간 원정만 가면 리시브가 그렇게 흔들리는데요. 홈에서는 리시브가 조금 개선이 되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또 이제 페퍼 사이드 한번 또 공략 포인트로 두시거나 아니면 또 이제 오버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접근 포인트를 한번 또 잘 고려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 경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보기 전에 자, 지금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 지금 현재 추천 질차 또 눌러주시길 바래요. 추천 질차 큰 힘이 된다. 자, 다음 경기는 이제 제주와 또 광주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이제 광주가 이제 제주전에 조금 강했어요. 제주가 약간 강원한테 조금 강하거든. 강한 내용들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광주전에는 역시 4연패야. 4연패를 당할 정도로 유난히 또 광주만 만나면 조금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근데 올 시즌 이제 광주가 과연 또 어떤 경기력들을 조금 볼지는 한번 또 지켜봐야 됩니다. 자, 무엇보다 지금 현재로 또 이정효 감독이 또 팀을 떠났고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제주 같은 경우도 약간 권창훈 체제에서 조금 변화들을 조금 안고 갔던 부분들이 좀 있다는 점에서 일단 요 경기만큼은 오늘 약간 조금 지켜보셨으면 좋겠어. 무슨 내용인지 알겠지? 요 경기만큼은 솔직히 제주를 조금 손을 대기도 조금 애매한 경기고 광주를 보자니 광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한 차례 조금 지켜봐야 되는 입장에 놓여져 있다는 점에서 한 차례 조금 관망은 조금 필요하겠다. 일단 요 경기는 언어바드 패스고요. 승패라도 오늘 한번 시원하게 패스를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조금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팀이 이기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고 무승부 가능성도 조금 보이는 경기고 그래서 일단 요 경기는 한 차례 조금 관망이 조금 필요하겠다. 아시겠죠? 자, 다음 경기는 이제 경남과 전남 드래곤즈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남은 지난 시즌 뭐였죠? 그냥 오바였어. 전남 경기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마. 오바를 조금 찍어도 될 정도로 상당히 또 이제 오바 패턴을 조금 만들어갔던 내용들이 좀 있는데, 과연 또 이제 작년에도 이제 시즌 막판에 어떻게 보면 약간 수비 미스로 인해서 역시 또 이제 약간 승강 프롭에서 또 탈락한 내용들 조금 보여줄 정도로 상당히 또 아쉬움을 남겼던 게 전남입니다. 자, 올 시즌도 역시 또 발디비아 체제에서 발디비아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발디비아 역시 또 네이마르와 또 친분이 있고 여러 가지 조금 이제 또 상대 또 이제 약간 전남에 있기엔 솔직히 조금 아까운 자원입니다. 그럴 정도로 발디비아가 또 올 시즌 조금 건재한 상황에 조금 놓여져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할 수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경남도 약간 변화를 조금 안고 가긴 했어요. 뭐 작년에 또 이제 약간 너무 분위기가 조금 좋지 못했던 가운데 올 시즌 약간 젊은 선수들 체제로 약간 조금 물갈이에 들어갔습니다. 대폭의 물갈이와 함께 22명의 라인업들을 약간 조금 보강을 하긴 했는데요. 22명이 약간 물갈이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럴 정도로 약간 대폭의 물갈이가 조금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 약간 미토 같은 팀이다. 지금 현재로 일본 축구의 미토 같이 아직까지 조직력이 조금 갖춰지기에는 조금 시간이 조금 걸린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원기종이 올 시즌 조금 버티고 있고요, 여전히. 그런 내용에다가 실제 약간 브라질리언 출신 마르쿠스 이런 자들 조금 영입하면서 용병 영입에도 박차를 조금 가했던 내용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물갈이 폭이 너무 컸어, 경남이. 뭐 일단 예전에 또 글레이스톤 카스트로 이런 자원들이 있었을 때만큼
역시 또 약간 공격 축구를 또 이제 약간 표방을 하는 그런 멤버들로 구성을 조금 잡았단 말이죠. 일단 저는 약간 전남, 이제 또 무엇보다 호난, 정지용, 역시 또 발디비아 이런 핵심 자원들이 조금 버티고 있다는 점에서 조직력의 우세, 전남 사이드로 한번 또 고민을 해보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전남 같은 경우는 경남전에 또 5경기 동안 패배가 없어요. 그럴 정도로 상대 또 강한 면모들을 조금 보여줬던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지난 시즌 맞대결도 2연승이었어요. 2연승의 페이스로 전남이 경남전에서 상당히 또 강했다는 점. 경남은 물갈이 폭의 이 조직력 구성을 과연 또 어떤 식으로 이제 수습을 조금 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아직까지는 조금 시즌 초반 과도기를 조금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남 사이드 공략 포인트 충분히 또 고려 대상이 될 수 있겠고요. 핸디는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가운데 또 2.5 기준점이라면은 올 시즌도 전남이 과연 또 이제 수비 패턴을 과연 또 극복을 할 수 있을지. 근데 저는 약간 전남도 올 시즌 계속해서 역시 또 오버의 팀이 될 것 같은 느낌들을 좀 받게 돼요. 한번 또 여기는 오버사이드, 오버사이드로도 충분히 또 좋은 공략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버도 조금 긍정적이고 역시 또 승패라면 전남의 손을 조금 들어주고 싶네요. 그렇게 한번 접근 포인트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는 대만과 중국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무엇보다 이제 그 양 팀들 같은 경우는 역시 또 지역적으로 약간 조금 갈등이 좀 있죠. 아시다시피 중국이 또 뭐 대만과의 또 상당히 또 이렇게 약간 분위기가 조금 뭐 국제 정세상으로 조금 그런 애들이 좀 있는데 지난번에 약간 한국전에서 조금 이제 조금 결정을 했었던 후진추가 이제 조금 라인업에 조금 들어오면서 직전 일본전에서 압도적으로 이제 분위기를 조금 만들어갔죠. 역시 또 15점 차로 뒤지고 있던 경기를 무엇보다 이제 그 경기를 또 역전하면서 골 밑에서 리바운드를 압도했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습니다. 그럴 정도로 높이 밸런스에서 상당히 또 주요 포커스를 조금 안고 갔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약간 대만 같은 경우도 한국을 잡아냈어요. 한국을 조금 잡아내면서 12점 차의 승리를 조금 거둬냈던 부분들이 조금 보여줬었는데 뭐 브랜든 길맥이나 이런 자원들 또 귀하 자원들의 골밑 활용도가 조금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전에서는 11연패를 당하고 있어요. 중국한테 11연패다. 중국은 이제 대만 만나면 난리가 납니다. 뭐 대만도 중국 만나면 난리가 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경기를 거의 막 이제 스포츠가 아니라 좀 피 튀기는 전쟁이죠. 그럴 정도로 양국 간의 관계가 조금 좋지 못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양 팀들의 또 피 터지는 싸움이 될 것이다. 근데 역시 또 이제 말씀을 드리다시피 중국은 대만전에 강합니다. 일단 상당히 또 큰 격차를 벌려냈던 승리도 상당히 또 많이 보여줬던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요. 여기는 약간 중국 사이드로 고민을 해보시더라도 충분히 또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경기는 이제 악수 타임이 없어요. 아시겠죠? 악수 타임이 조금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한번 또 이제 158.5 기준점이라면은 끝까지 득점이 나올 겁니다. 일단 충분히 또 오버사이드로도 또 염두를 해보시더라도 일단 좋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요. 승패라면 충분히 또 이제 약간 중국 사이드의 상대전적 우세를 충분히 또 고려하시더라도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전을 또 잡아낼 때 그때 당시에 일단 또 리바운드 점유율들 상당히 또 좋았던 내용들 조금 보여줬어요. 여기는 충분히 또 이제 중국 사이드, 오버사이드 이렇게 한번 공략을 조금 해보신다면은 나쁘지 않은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또 3월달 출발이 또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LAFC가 한 골을 조금 꼽아줬습니다. 우리 또 이제 산호세 2대0 또 마인까지 또 LFC 또 마인까지 지금 노리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떻게 또 10배당을 또 오전에 한번 또 담아갈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오전 약간 축구들이 조금 조용하네요. 일단 또 콜럼버스가 또 역전을 당했고 이런 일도 좀 있는데 뭐 잘 가는 경기도 조금 있고 조금 그렇지 못한 경기들도 조금 있긴 합니다. 아무튼 끝까지 한번 또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고 오전 10배 지금 이제 조금 분위기가 있습니다. 반드시 또 먹고 주간도 좋은 적중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오늘도 한번 또 조금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고 일단 3월달 출발 화끈하게 한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